그래도 이죠 우리가 파동을 시작한 지가 거의 뭐 한 5주 또는 그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책에 끝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한테 관심 있는 파동 어떤 파동이 있었나요? 전자기파. 네, 파가 있었군요. 빛이라 불러주는 거죠? 또 뭐 있었나요? 음파, 네,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뭐 있나요? 물결파. 물결파가 있었습니다. 물질파. 물질파. 우리는 파의 속력 V 꼴 F 람다에서 이 속력이 일정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습니까? 빛은 매질이다. 진공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속력 V 꼴 3.0 곱하기 10의 8성 미터 퍼 세크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가 큰 놈은 파장이 짧아요. 짧은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파 15도씨의 공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음파의 속력 V는 340 m/s였습니다. 물결파 중에서 천해파라는 놈이 있네요. 천해파에서 속력 V는 루트 GH로 계산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 깊이 H가 동일한 케어리스에 대해서 속력이 일정하다. 15도씨 공기에 대해서 340m/s로 속력이 일정하다. 진공이라는 전제에서 빛 속력이 요만큼으로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있었죠. 비주얼 라이트 가시광선 되어 있습니다. 파장력을 따지면 가시광선은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 단위였는데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쪽 뭐 있었나요? 자외선 있었고 엑소네와 가마리 등이 있었습니다. 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쪽으로 울트라바이올렛. 전파의 것들 볼 수가 있었겠네요. 상대의 파장이 긴 쪽 하면 회전이 좀 더 잘 때 이런 얘기도 소개받을 수 있었죠. 음파의 속력인데요. 우리가 고금이라 불러주는 놈은 진동수가 어때요? 커요. 큰 쪽이 고금입니다. 대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광선의 진동수 소리는 20에서 20kHz 영역까지 들을 수가 있네요. 천해파에서 물결파 루트 GH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속력 V가 일정하니까 진동수가 큰 놈은 파장이 짧은 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정한 했을 때 이건 동일한 매질 또는 특정한 매질에서 있고요. 그러면 매질 종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매질 종류가 달라지면 굴절 현상을 볼 수 있겠죠. 굴절 F 이꼴 F 람다에서 속력이 느린 쪽으로 가면 진동수는 변함이 없이 일정한 상태에서 파장이 짧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결파를 볼 때 요렇게 쓰네요. 파면할게요. 파면할게요. 파면은 위상이 같은 지점들을 쭉 연결하고 보십니다. 마루를 쭉 연결했고 역시 마루를 쭉 연결하고 역시 마찬가지 마루를 쭉 연결한 부분인데요. 파면 사이의 간격은 무엇입니까? 하면 파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의 깊이에서 2의 깊이로 가니까 파면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죠. 결국엔 파면 사이의 간격이 긴 이쪽은 파장이 긴 속력이 빠른 소환 매질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보면 파장이 짧은 쪽은 속력이 느린 파장이 짧은 그래서 미란 매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법선각을 세우면 파의 진행 방향, 파면과 파의 진행 방향 항상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선을 세워왔네요.
요 법사에 대한 입사각과 반사각 R 사이에 재밌는 관계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식이 있었습니까? 스네르 스네 법칙. 사인 R분의 사인 I는 람다 V V 1, V 2, 람다 1 람다 2에 람다 람다 1 이런 얘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식을 한 방에 딱 넣고 실수 없이 써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보통 자기의 기억력이 꼭 시험지 앞에서 의심받죠.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n 1매질에 대한 2매질 상대굴절률 n 1에 대한 n 2의 상대굴절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매질이라는 것은 굴절률이 작은 놈, 미란매질은 굴절률이 큰 놈입니다. 그래서 이 값의 경우에 상대굴절률 1, 소환매질에 대한 2 미란매질 굴절률은 이것은 1보다 어떻다? 크다는 세팅을 주면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에 대해서 요 각도 대소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파장이 길고 속력이 빠른 쪽을 그래서 분자 쪽에 배치하면 얘기가 맞아 떨어지겠다고요. 물론 미란매질에 대한 소환매질 상대굴절률 이렇게 나가도 뭐 얼마든지 반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굴절에서 파생돼 나온 놈이 있네요. 뭐였죠? 전반사 전반사가 있었습니다. 전반사는 아무데나 일어나는 건 아니네요. 반드시 미란에서 소환대로 가야 되고 또한 임계각 초과 그렇죠. 그 입사각과 임계각 사이의 관계식을 볼 때 임계각 이상의 각이 되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소환매질, 미란매질인데요. 입사각과 반사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되겠죠. 소환매질 쪽이니까 굴절각이 큰 쪽을 볼 수 있겠다고요. 네. 특정 각도로 밀어넣다 보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벌어지는데 이 각을 우리는 아이크리티컬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임계각을 낼 수 있는 공식은 사인 임계각은 상대 굴절률 분의 1로 표현되겠죠. 네. 만약 소환매질 공기였다면 그 미란매질은 절대 굴절률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각으로 집어넣으면 더 이상 전부 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물결파에서도 전반사를 하면서 배령 따라서 쓰나미의 에너지가 거의 평면파 형태로 쭉 나갔던 거 소개해봤습니다. 물론 반사에서도 꽤 중요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특히 빛에서의 반사, 우리가 거울을 소개할 수가 있었겠는데요. 소리의 반사, 뭐 메아리도 있었겠죠. 물결파에도 반사인데 실상 물결파는 들어온 입사파와 반사된 반사파 사이에 상호 간섭을 또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놈을 놓고 물결파가 이렇게 와서 튀겨 나가는 이 과정에서 예, 마루마루 만난지 마루골 만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거울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시킨 게 평면 거울과 볼록 거울 평면 거울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평면 거울은 직접 이 빛이 이렇게 반사됐다고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왔다고 느끼는 거죠. 네. 마찬가지 여기서 원께 여기서 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은 평면 거울은 항상 화학에서 항상은 잘 안 나오는데 그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대 1 사이즈 정립 허상 허상이 나왔습니다. 중1 때 상의 작도에 대해서 소개가 됐을 텐데요. 중2 때 오히려 더 많이 나온 놈은 누구입니까 하면 볼록 거울이 항상 더 잘 나왔을 겁니다. 볼록 거울은
항상 축소된 정립 정립 허상 허상이 생겼죠. 네. 광추의 평행에다 나온 광추의 평행에 들어온 빛은 허초점을 에서 나온 빛으로 허초점에서 나온 빛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의 나란하게 빛이 나간다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이에서 물체를 더 뒤로 매기면 상은 어디 있을까요? 초점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더 축소되죠. 그래서 물체를 후퇴시키면 상은 초점 가까이 그리고 더 크기가 감소, 더 축소되어서 보이겠다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반면 이 중학교 때는 요게 중2 때 요게 좀 더 관심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 관심 있는 거 뭐였다고요? 오모 거울이 관심 있네요. 빛을 모을 수 있는 직광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점거리 2F 물체를 2F보다 먼 곳에 놔뒀더니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이 초점을 지나요. 초점에 대해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지나가고요. 필요하다면 거울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반사되어서 이쪽에 있네요. 2F보다 먼 곳에 놨더니 1' 이상은 축소되고 거꾸로서는 돌이 실상을 얻었습니다. 반면 2F에 놔두면 어떻습니까 하면 광축에 나오는 빛은 초점을 지나오고요.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나가면서 2F 위치에 1대1 사이즈의 돌의 실상을 얻었습니다. 네. 더 상을 가까이 초점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초점에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히 나가면서 사이즈가 확대됐네요. 도입 실상은 똑같이 얻었죠. 3' 이상이 2' 이상이 1' 이상이 얻어졌습니다. 물체 위치 1번, 물체 위치 2번, 물체 위치 3번에 대해서요. 알겠습니까? 딱 옆에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안 생기죠? 네. 만약 초점 안쪽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는 초점 안쪽에 놔두면 요렇게 들어온 빛이 요 빛은 요 돔하고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거울 뒤에 그래서 5' 이상은 거울 뒤 사이즈가 확 커졌죠? 네. 확대된 정립의 허상 허상이 생기는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를 시켰던 걸로 기억됩니다. 맞죠? 됩니까? 네. 예, 물론 추가적으로 여기 더 있어. 뭐 가르쳤지? 간섭을 가르쳤죠? 회전을 가르쳤습니다. 간섭하면서 파생돼 나온 게 뭐였다고요? 정상파. 정상파 정상파하면서 공명, 기주공명 실험장치 이런 것들도 했고요. 한 옥타브 높다 하는 게 지능수 2배 더 높은 뭐 이런 것들도 했고 현악기, 관악기 과정들도 다 공부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거 뭐지? 렌즈인데요. 예, 굴절에서 파생돼 나온 렌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봅시다. 뭐 가끔 필요하면 중력 렌즈 뭐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죠. 왜 중력에도 빛을 비게 안 내잖아요. 이렇게 굴절 볼록
배웠습니다. 물론 거울 역시 직광 능력이 있었죠. 렌즈. 블루렌즈 준비해봤습니다. F, 2F, 여기 F, 2F. 앞에서 우리가 거울에 대해서 물체의 위치까지를 A로 잡았죠? 네. 상의 위치가 B로 잡았고요. 초점 간의 거리가 F 하면 얘들 들어서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F분의 1. 1로 관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B가 음의 영역이 되는 곳이었죠. 네. 물체의 위치를 1번 2F보다 먼 곳에 놔둬봤습니다. 광축의 나라에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의 나라에 나가요 하겠다고요. 표현하면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시상 이게 뭐한 안에 살짝 또다리 꺾이는데 그대로 직진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을 매장했죠. 예, 물체 위치 1번, 상 위치 2'. 그럼 이쪽의 길이를 A로 삼으면 요 길이가 B가 되겠죠? 됐습니까? 초점 거리 이건 이쪽을 잡아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반대로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상은 1' 어디 생깁니까? F와 2F 사이에 생겼네요. 네. 사이즈를 보니까 축소됐어요. 거꾸로 썼어요. 우리. 근데 실전 빛이 와서 맺혔거든요. 여기 스크린 놔두면 상이 선명하게 생기죠.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네. 어디서 많이 보던 타입이냐 그죠? 네. 정리해 스파이어 주십시오. 뭔가? 안녕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물체를 여기다 뚜까 2F 세워봅시다. 광축의 나라에 들어온 빛은 초점을 지나고요. 초점을 향해 들어온 빛은 광축의 나라에게 나가는 과정에서 2F 위치에 상이 생기네요. 사이즈를 보니까 1대1 사이즈예요. 우리건 실상은 같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3번 어디다 두가? 2F와 F 사이에다가 놔뒀습니다. 이쪽에 3번 놔뒀습니다. 와이어 이렇게 해서 생기겠죠? 네. 그래서 3'상은 2F보다 먼 곳에 생긴대요. 확대됐고요. 동일 실상은 똑같아요. 됐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뻔뻔한 게 F에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요. 여기 상이 없죠? 뭐니? 이거 마찬가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 설명한대요. 여기가 B의 양의 값인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F 안쪽에다가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초점을 향해 들어온 이렇게 얘기될 수 없잖아요.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그대로 나가요 하겠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5'을 세울게요. 그래서 5'은 렌즈 앞쪽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B가 음의 값을 가지는 영역이 되겠죠. 확대되고 정리와의 허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오모 렌즈는 하겠어요. 오목 렌즈는 상을 뜨면 범축의 초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 빛으로 보이겠죠? 렌즈 중심을 향해 들어온 빛은 그대로 가겠네요. 이쪽에다 생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목 렌즈는 그래서 항상 축소된 정립에 허상이 생기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런 렌즈의 이용인데요. 우리가 근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수용체가 너무 두껍거나 이거 중3 내신에서 들어가는 거죠. 안 중2 때 했습니까? 네? 안구 얘기는 중3 아닌가? 중1 때 여기 나왔는데? 1대 나오긴 했었어. 중1 아니고. 이해는 없. 교과서마다 저기 이해하고 중3 내신에 감각이 들어갈 텐데 네. 아 그것도 중3에 나오겠죠. 감각이면 당연히 시각 들어가야지. 아 그러네요 중3에 안경에 나오죠. 나와가지고 감각에 시각 청각 빼고 나면 내일 문제가 필요 없어요. 많이 가. 나올까 말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잖아. 예, 근시 수용체가 너무 두껍거나 안구 이기가 긴 사람인데요. 그래서 빛이 상위 망막 앞에 맺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근시는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하게 되는데요. 오목 렌즈를 이렇게 놔두면 빛이 퍼진 뒤에 모아지죠. 그래서 오목 렌즈의 상을 후퇴시킬 수 있었네요. 네. 원신상은 어때요? 원신상은 상이 너무 수용이 너무 얇거나 안구의 길이가 짧은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모았을 때 상이 망막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죠. 되겠나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뭘로 교정하자고요? 보기 렌즈. 블록은 뭘로? 아, 렌즈로 교정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볼록 렌즈를 이렇게 놔두면 빛을 조금 더 휘어서 들어오게 해주죠. 중간 대신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볼록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직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모아서 망원경이라는 거죠. 망원경 중에서 볼록 렌즈로 빛을 모으는 것을 이제 굴절 망원경이라고 하죠. 네. 물론 오목 거울로 빛을 모으는 반사망원경이 있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데다가 쓰여 하겠다고요. 정해 주십시오. B 파트 2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B 파트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쪽입니까?
81. 예, 80페이지, 8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안녕하십시오. 정리 좀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빛이라는 놈을 보면 말입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가시광선 빛의 삼원색 R, GB. G,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빨강과 초록과 그리고 파랑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얘네들이가 1대1로 섞였다면 어떤 색깔이 나오죠? 노란색. 얘는 노랑입니다. 초록과 파랑이 1대1이면 초록색. 얘는 초록색입니다. 시작. 파랑과 빨강이 1대1이면 자원색. 자원색이라는 뜻이죠. RGB가 1대1 대 1이었다면 검은색이요? 흰색이요. 아. 검은빛. 흰색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많이 됐다가 1801년 영어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되어졌는데요. 그럼. 슬립 1, 슬립 2에 대해서 스크린 사이 거리 L 그리고 이중슬립 사이 간격 D 가운데 가장 밝은 무늬가 생겼고 첫 번째 어두운 무늬 그 다음에 또 밝은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가운데 밝은 무늬 여기를 L0 라인 두 번째 밝은 무늬 여기를 L1 라인 내렸습니다. L1 라인에서 경고차는 2분의 람다의 2배가 됐는데요. 빛이 여기 올 때 요런 경고차에서 한 파장만큼 오는 그래서 보강이 되었다 했습니다. 요 길이가 경고차이 났죠? 네. 그래서 경고차이는 L분의 D, X랬는데 만약에 요 간격을 X가 밝고 그 다음 무늬까지의 간격 델타 X로 했다면 이놈이 경고차이가 한 파장만큼 나와요 하는 내용으로 영어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빛이 간섭 현상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되어졌는데 그러나. 예, 파동으로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채 100년도 되지 않아 발견되어졌네요. 그 이름이 광효과예요. 금속 표면에 빛을 쪼여줬습니다. 빨간색 빛이 아무리 오래 쪼여져도 아무리 강하게 쪼여져도 광대효과가 튀어나오지 않았는데요. 파란색 빛을 쪼여주니까 금방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럼 왜 그래야 하네요. 빛이라는 놈이 입자라고 광자라고 해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항상수화의 지동수에 비례하는 또는 람다분의 C는 공속이에요. 이런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가진 빛의 입자가 와서 이 전자와 1대1 대응해서 이 금속과 전자 사이의 결합력을 끊어낼 에너지를 준다면 이 전자가 튀어나가네요. 튀어나간 전자를 광전자라고
전자라겠고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엄밀히 말하면 맥스의 에너지는 합니다. 하이프 마이너스 워크 펑션 이함수 표현인데요. 진동수에 대해서 요게 한계 진동수 이상으로 광전자 운동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금속마다 고유의 이함수의 크기가 서로 달라요. 어떤 금속은 이함수가 좀 큰가 보네요. 그래서 광전과 일하기 위한 한계 진동수의 크기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건 y 꼴 어떤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는 y절편 이함수의 크기 그리고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항상수 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웃을 것 같은데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커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함수가 크다는 것은 전자뛰기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렵죠. 한계 진동수가 크다, 이함수가 크다 이거는 전자뛰기가 그만큼 어렵다 되겠다고요. 워크펑션 이함수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상상수의 한계 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에 람다 제곱분의 c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네. 알겠어요? 그래서 빨간색 금속에서는 광전효과가 다시 진동수 볼 때 빨간 R 누가 봐도 초록이네요. G B에 대해서 요 A 금속은 빨강에 대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네요. 반면 G 요 놈에 대해서는 초록에 대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났네요. 초록에 대해서 광전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파랑에 대해서도 광전효과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반면 금속 스몰 b네요. 스몰 b 금속에 대해서는 RG에 대해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파랑에 대해서는 광전효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함수가 스몰 b가 더 큰 금속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스몰 b 요놈에 대해서 초록색 광선, 노란색 광선을 줬어요. 그러면 광전효과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죠. 노란 광선이라는 게 뭔데요? 빨간과 초록이 조합이잖아요. 빨간 초록은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자음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요. 예, 자음수를 주면 빨간과 파랑을 줬으니까 저도 파랑에 의해서 일어났게끔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RGB의 진동수가 이렇게 커지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물론 광전 효과에 대해서도 파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어요. 뭐였죠? 빛의 세기를 강하게 주니까 물론 한계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서 빛의 세기를 많이 준다는 것은 광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건 입자로도 당연히 설명됐죠. 자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광전류도 많이 흘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광전류의 세기는 빛의 세기에만 관심이 있고요. 광전자의 운동에는 진동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구분되겠나? 네. 여기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예, 하나요. 얘기를 참 뭘 많이 했는데 문제가 각각의 부정했죠. 네. 갖기 전. 잘 정리해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쇠페이드 책에 있는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쇠페이드에 아직 여러분한테 부풀어 안 가셨습니다. 네, 뭐 가르친 거 위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나눠준 프린트 있는데요. 와. 예, 역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